살펴보는 이 암호화폐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다양한 전략들 철저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이 추가적인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명확한 해답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가장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선 이 미중 관세 협상이 드디어 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소프트 데이터까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틀 차까지 미뤄진다는 그런 소식이 장 막판에 나오게 되면서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은 이 히토류와 AI 반도체 이 본격적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 점은 상당히 고려를 해볼 만했던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또 이어서 이 다행이었던 점 두 번째, 이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1년, 또 3년, 5년까지 기대 인플레가 상당히 좀 진정이 됐습니다. 이 덕분에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다시 한번 되찾게 되면서 투심 전반을 끌어올렸는데요. 자, 여러모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었던 밤사이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어떻게 현재 모습 보이고 있을지 이 마켓캡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3조 4천억 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상당히 많이 붙어졌네요. 132억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기관들의 자금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역시나 강하게 다시 한번 순 유입 들어와주고 있는 이 기관들의 움직임. 자, 이어서 이 최근 급등의 주요 배경은 바로 이 대형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 매수에 있었죠. 이 추가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큰 규모로 했습니다. 이 약 1,490억 원 상당, 최근 일주일간에 1,045개가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 덕분에 현재 그래프에서도 이 강한 그런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그 비트코인 이슈 그리고 같이 3대 이 코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3.72% 올라서게 되면서 이 11만 선을 오늘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경에 재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만 9,600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7%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나와주고 있는 이더리움이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678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리플까지 드디어 2.5달러 선을 이렇게 2.29달러 선을 올라가게 되면서 2.3달러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 2%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알트코인도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NB와 솔라나가 상당히 이 6% 이상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마찬가지 도지코인도 6.4%가량 여전히 이 폭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론도 마찬가지로 2%대 상승 보이게 되면서 390원 선 막 돌파를 해줬고요. 이어서 나머지 알트코인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하이퍼리퀴드 굉장히 오늘 두 자릿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급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약 7%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수위는 6%대, 스텔라룸에는 4%대 상승하게 되면서 373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재거리 이슈들이 많습니다. 여건도 굉장히 매크로적으로 좋은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유발했을지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코인 트렌드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그리고 종목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2분 얼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김세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굉장히 비트코인이요. 이 알트코인도 그렇지만 비트코인 상당히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어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벌써 이 정고점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 스트래티지의 추가 매수 소식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쳐진 걸까요? 네, 아무래도 스트래티지의 추가 매수도 그렇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즉슨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투기 종목이라기보다는 투자 종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글로벌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코스피도 상승을 많이 해줬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플 코인 원화 관련 이슈로 인해 상한가도 터치를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올라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제도권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현재 많은 상승이 나왔고 많은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을지와 어느 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상당히 약간의 횡보세를 보였던 그동안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님 말씀 그대로 날개를 달고 불장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까지요. 저희 확실하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이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여시고 QR코드 반드시 스캔을 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추가적인 상승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현재 시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까지 현재 강한 상승세를 다들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욕설 가리기를 할지 바로 저희 전문가님 비법 한번 만나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 다시 뚫으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될까요?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느 관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낱낱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혹은 손절가가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전부터 계속 4월, 5월 달부터 비트코인의 불장은 시작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이다. 왜? 암호화폐의 불장 사이클은 4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손익비가 좋은 구간, 목표가는 길고 손절가는 짧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은 상승이 나와줌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손익비 좋은 구간들, 첫 번째 지지선 근처 구간에서 눌림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 저항선을 돌파하고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렴 하단 혹은 상단 돌파 이후 리테스트 아니면 박스권 응축 구간에서 매수하는 법, 다른 한 가지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상승 반전 패턴인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각 진입 조건은 순서대로 상승 추세 중에서 강한 지지선 터치, 이 상승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 후 리테스트,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하락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리테스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 아니면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상단 지표들의 저항선 구간,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중에 된다면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각 수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패턴이죠.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는 삼각형 모형으로 응축하는 패턴의 구간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팔면 된다. 그 다음에 하락 반전 패턴인 이중바닥, 쌍바닥 만들어주고 넥라인 돌파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지지선 눌림목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지선 눌림목이 뭐냐? 상승 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을 때 과거 매물대 혹은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지점을 지지선 눌림목이라고 하고요. 굳이 이동평균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채널, 상승 추세선, 기타 등등도 상관이 없고요. 이 지지선 눌림목의 장점은 뭐냐? 손절이 짧아요. 그리고 수익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목표가도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진입 타점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예시 화면을 가져와 봤고요.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추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예전에 강의를 드렸었을 때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배열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순서로 지금은 현재 정배열인 모습이에요. 그럼 정배열이라는 건 뭐냐?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는 상승 추세라는 얘기인데 상승 추세 중에서 가격이 눌림을 받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져요. 떨어진 이후 지지선, 이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 반등이 나와준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라면은 다음 저항선 구간 여기 아니면 고점 구간 매물대 아니면은 전고점 매물대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이익 실현이 가능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이 정배열인 차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정배열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가격이 눌림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받고 매물대 익절, 전고 익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가격이 눌림을 받으면은 정배열 중 상승 추세 중 지지선 구간에서 이 눌림을 받아줄 때마다 진입 이후 이익 실현을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지지선 눌림목 관점은 이 이동평균선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작도 관점도 있어요. 이 작도 관점에서는 어떻느냐?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을 잇는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요. 이 상승 추세선과 맞닿는 선인 평행한 선을 그리게 된다면 채널이란 게 형성이 돼요. 이 채널이란 거는 상승 채널은 두 가지의 저점만 있으면 되고요. 한 개의 고점만 있으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차트 들어가셔서 저점 높이는 상승 추세선 하나 띡 그어 놓으신 다음에 상승 추세선에 가격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구간은 전고 지점 매물대 구간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채널의 상단부 저항 구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손익비가 왜 좋느냐?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 손절가를 잡아도 되지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개미가 털렸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지선 구간을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어디에다 거느냐? 이 지지선 구간의 근처 매물대 구간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봤을 때 매물대가 어디 있느냐? 현재는 이전 매물대 기준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이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저항 받아줬었고요.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가로줄 그어보게 된다면은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현재가 반등이 나와줬었던 이 구간은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손절가를 이 가로줄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손익비가 대략 지금 차트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1대3 정도가 나오는 손익비이다. 굉장히 좋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또 차트를 이어나가다가 상승 추세선 터치하고 아랫골이 길게 달리면서 반전형 캔들 패턴 나오네? 여기도 진입을 해야겠구나. 여기서 진입하면 손절가 어디 잡아요? 전저점 구간, 근처 매물대. 여기 잡고 여기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익실현 구간, 채널 상단부 구간, 손익비 얼마 나오죠? 1대2 정도 나와준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손익비가 좋은, 즉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건 어떤 게 있느냐? 리테스트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 저항 구간 아니면 그냥 저항선도 상관이 없어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이 오면 좋은 진입 기회라는 거고요.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는 자리예요. 대신 기다렸다가 사기 때문에 더욱더 비싼 가격에서 사더라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고 진입을 했을 때 트랩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리테스트 구간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 간단한 예시로 박스권을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이 뭐냐? 가격이 고점에서 계속 저항, 저점에서 계속 반등,
이 사각형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패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응축 구간에서의 대표적인 패턴이고요. 그럼 이 응축 구간에서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받아주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골이 달고 음봉 나와주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저항을 받아주다가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고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 혹은 이쪽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세가 잠깐 나와줘요. 잠깐 나와준 이후에 돌파한 구간 매물대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럼 이 재차 반등이 나와준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손절가는 어디다 설정을 하느냐? 그냥 이 박스권 상단, 이 보수적인 아래쪽 선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입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에 여기에서 진입하고요. 여기 손절가 걸고요. 가격 어디까지 올라갔죠? 큰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진입, 이쪽 진입, 여기 손절가. 그럼 대충 손익비 얼마 정도 나오죠? 1대3 이상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비싸져도 손익비가 좋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리테스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삼각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에서 박스권처럼 박스권 가격 매매할 때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냥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초보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먼저 박스권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수렴도 같은 관점이에요. 삼각수렴은 고점에서 저항, 저점에서 지지가 나와주지 않고 고점이 내려오면서 저항받고요. 저점을 높여주면서 지지를 받아줍니다. 그럼 이 저점 구간을 터치를 해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사면을 봤을 때 수렴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두 번째 저점 이후 이 세 번째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이 가능했었을 거고요. 어디에서 판다? 추세선, 하락 추세선 상단 혹은 여기 이런 구간들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시면 된다. 근데 리테스트 관점으로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리테스트는 박스권 상단, 저항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세선, 매물대 등등 다 적용이 돼요. 그럼 이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준 이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도 접근이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수렴의 제일 좋은 이 장점은 뭐냐? 수렴은 하단을 이탈하면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절가가 짧고요. 수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한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상승 폭발이 나와줘요. 반대는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면 하방으로의 폭발이 나와주겠지만 우리는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이 폭발에 당할 일은 없겠죠. 따라서 수렴 매매도 굉장히 좋은 매매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네 번째로는 쌍바닥 매매가 있습니다. 이 쌍바닥 매매 어떤 거냐?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오고 저점 구간 매물대라든가 아니면 지지선 근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줘요. 반등이 일반적으로 나와주지 않고요. 두 개의 바닥을 그려줍니다. 이 두 개의 바닥이 그려줄 때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보다 높다면은 더 강한 상승 신호이고요. 왜 더 강한 상승 신호이냐? 간단해요. 저점을 높여줬으니까 더 강한 매수세, 덜 약한 매도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이 상승되면은 하나에 있는 외바닥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쌍바닥이 아니라 3바닥, 3개의 바닥을 그리면은 두 번째 있는 바닥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3바닥이 4개, 5개 만들면 뭐다?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매수 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전저점과 매물대를 터치를 해줄 때 쌍바닥이 나와 주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면서 진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일 일반적으로 진입을 하는 방법인데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단기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줘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해준 모습이에요. 바닥을 형성을 해준 다음에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꼬리들이 달리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넥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넥라인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 줄 때 혹은 돌파하고 아까 2번에서 살펴본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형 패턴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난 이후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와주고 넥라인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생겨요. 따라서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 전 마지막
최저점 구간을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 가격이 이 구간에 물려있다. 근데 쌍바닥 나왔네. 넥라인 구간 돌파하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하는 전략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응용을 하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설명드렸었던 박스권 구간인데 이 박스권 구간은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단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상단 저항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시면 됩니다. 상단 돌파 시에도 진입이 가능해요.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 돌파를 해줄 때 혹은 이탈을 해줄 때 이게 진짜 돌파냐 이탈이냐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이전 대비 강한 거래량이 포함이 된다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거래량 별로 없는데 돌파했는데 그냥 가는 경우도 있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거래냐? 돌파하고 리테스트, 돌파하고 지지, 이탈하고 저항 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하시면은 가짜 진입 구간도 걸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비 좋은 구간들이 어디였더라? 뭐 박스, 수렴, 뭐 어디에서 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진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신호등 지표라는 매매 기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매 지표를 통해 매매 기법을 만들었는데 이 신호등 지표는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등등을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 놨고요. 이런 작도 선들,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난 설정하는 방법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동평균선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딱 치시면 보이는 여러 가지 선들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선들을 통해 지지, 저항, 돌파, 이탈 유무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매매 시그널, 지금이 보조지표의 고점에 있느냐, 저점에 있느냐를 통해서 과매도에 사서 과매수에 팔아라를 실현시킬 수 있게 매매 신호를 세팅해놨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주느냐. 신호등 하면은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초록불 구간에는 이제 엑셀 밟는 구간이죠.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이고요. 노란불은 이제 슬슬 멈추는, 가야 될지 떨어져야 될지, 가야 될지, 엑셀을 밟아야 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추세 구간, 빨간 추세 구간은 멈춰야 되는 시기니까 강한 하락 추세 구간으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매매 시그널들,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그냥 이 비추세 구간, 빨간 추세 구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잠깐 차트 키신 다음에 초록색 구간에 있네? 그럼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 있구나. 그럼 그 구간에서 저점 신호가 나와줄 때 진입을 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에 넣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등장을 해주고요. 이게 비트코인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주식 차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주식을 자주는 하지 않지만 가끔씩 신호등 지표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켜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 구간들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니까 매수 신호 나올 때 진입하고 목표가 매물대 아니면 매도 신호, 반대 신호 나와줄 때까지 대기를 하셨다가 진입을 하시고 이익 실현을 보시는 게 가능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신호등 지표 무료로 주냐, 공짜로 주냐, 아니면 유료냐, 아니면 뭐 정기 구독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유료 아니고요.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무료로 배포한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다. 그거 들어오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만 주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버셔야죠. 매일 오전 9시에 단기 급등 예상 종목, 폭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실제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승률이 높아요. 오늘 오전에도 플러스 7% 정도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수익 보고 나왔고요. 두 번째, 방송 전에 관심 코인을 히든 종목들을 먼저 선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보셔야 관심 종목들을 얻어 가실 텐데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진입과 목표가를 설정해서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방금 추세, 지지 저항, 그다음에 매매 시그널도 알아볼 수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오전, 오후
무빙이 있다면은 새벽 구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현재 진입 타점 그리고 현재 제가 생각하는 관점 등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불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반감기 사이클에 따르면은 올해 2025년 10월까지가 불장의 최대치예요. 따라서 지금 반년도 안 남은 지금 이 시점 이 구간에서 많이 수익을 자금 회전을 시키면서 돌려야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제 도움 얻으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매일 오전 9시 이 급등 예상 종목에다가 또 방송 전 관심 코인을 선공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전까지 저희가 가득가득 혜택 준비했습니다. 아직 절대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비트코인 불장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화면 간단하게 아래에 있는 QR코드 촬영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일반 카메라 여시고요. 그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쭉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더 이상 늦기 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가적인 여정을 함께 더 떠나봐야겠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깊게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현재 불장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의구심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비트코인의 불장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것은 지금 최고점 구간 112K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차트적으로 상황을 제가 조금 이따가 가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불장은 아직 진행 중이고 최고점 구간은 아직 버블 구간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비트코인 시황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 대해서 작도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이 진행되면서 하락 채널의 형태, 즉 하락 추세의 형태로 진행된 모습이었으나 전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 터치하고 V자 반등 나와준 모습이고요. V자 반등 이후에 하락 채널의 상단 및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최근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방송을 출연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QR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점을 남겨드렸던 것을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상승 나오고 리테스트 받은 이 매물대 구간, 그 다음에 이 상단 저항 매포가 구간을 정확하게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현재는 1차적인 목표가 부근을 찍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인 음봉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가격이 조정이 시작되느냐인데 지금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상단 저항 고점 매물대 구간 110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 이후 107K 구간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모습인데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상승폭이 너무 컸어요. 상승폭을 보시게 된다면은 급등이 나와주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고 급등, 그다음에 응축, 급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파동은 폭발과 응축을 반복해요. 현재는 폭발이 나와준 이후 응축 구간이라고 볼 만한 구간이 없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이 단기적인 조정 나오면 비트코인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정은 당연한 결과예요. 비트코인의 지금 이 저점 대비 총 가격이 1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10% 조정을 상승을 하고 2%, 3%, 4%에서 5% 조정은 당연히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건강한 조정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나와줘야 될 문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생각은 하지만 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온 모습이기 때문에 최고가 구간인 112K를 돌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에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동평균선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단기 추세고요. 주황색이 60, 중기 추세. 보라색이 120, 중장기, 검정색이 240, 장기 추세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에너지파를 이렇게 응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쏠 때 응축한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폭발이 나와주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응축을 한 이후에 상승으로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상승이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고 전고점 구간, 목표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터치를 하고 현재 단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기 추세 22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았을 때 기울기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폭발이 나와주고 급등, 급락 혹은 단기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2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100%는 아니지만 85%, 90% 정도는 나와줘요. 그 나오는 신뢰도가 확률이 이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즉 추세의 강도를 통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기 추세는 기울기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주고 이 기울기가 강한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정배열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응축하고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눌림 구간인 22동 평균선 올라오고 가격이 만나는 구간, 이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4시간봉 22동 평균선 구간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터치를 해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매수 타점들 여러분들 뭐 계속 차트 키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터치하고 매수 관점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승 시그널, 일봉 보조 지표를 보면은 또 상승 시그널이 유지 중인 모습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봉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인데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냅니다. 단기보다 중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중기보다 장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간단하게 보조 지표 봤을 때 이 파란색 선, 빨간색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면은 상승 시그널, 하락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인데 일봉 보조 지표를 보았을 때 단기, 중기, 그다음에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시그널이 유지 중인 모습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는 시점은 어디냐? 적어도 단기와 중기가 고점 구간, 과매수 구간 진입을 해준 이후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기 전까진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겠구나가 되는 거겠고요. 만약 장기가 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않았는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12K를 도달한다? 그러면은 112K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ATH 갱신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뭐 도지코인, 시바나, 이더리움, 스택스 아니면은 뭐 시바이누 같은 애들 여러 가지 코인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 시가총액 일봉 차트인데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에 폭발이 나와줄 것임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전고점 구간 매물대도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알트에 대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데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 실패 시에는 단기 조정 이후 지지받고 올라가는 눌림목 시나리오도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알트코인을 매수하기는 힘들겠지만 조만간 곧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타점 그리고 매매 시그널 잡아가는 방법들 전문가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 잘 보이는데 또 막상 혼자 보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고 또 헷갈리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안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함께 이 대응 도와주실 테니까요. 지금과 같은 불장 속에서 더 이상 늦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이 상승 파도에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 꾸준한 다른 알트코인들 이어서 또 XRP 소식까지 꾸준하게 같이 한번 팔로잉을 해봐야겠죠. 김민겸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개시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정상들이 만나서 런던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미국의 SEC에서 디파이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올해 XRP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플리마켓에서는 98%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중 이 고위급 정상회담이 현지 시각 9일에 또 런던에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네바 회담 이후에 한 달 뒤에 또 2차 협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율 인하보다는 반도체나 히토리와 같은 상호 수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주를 이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가자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루트릭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일 협상 내용을 긍정적으로 논평하는 부분을 내놨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역시나 이 런던에서 좋은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쉽지 않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계감을 좀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각 10일 오전 10시에 또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다시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왔을 시에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 SEC에서 디파이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혁신 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킨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게리 캔슬러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산 자가 보관을 강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우호적인 환경이 제시가 되고 있죠. 지금 디파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이 규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내에 또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일으키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다시금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지 또 내용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RP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올해 이 XRP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록체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SEC가 올해 안에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6월 초 기준으로 98%까지 치솟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이는 4월 달인 68% 대비해서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SEC에서는 여전히 ETF 승인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CME의 XRP 선물 ETF 상장이라든지 기관들 그리고 SEC와의 법정 분쟁 종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최대 27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지만 이후에 또 90%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 불블랙의 패턴이라든지 혹은 강세 다이버전스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폭락할 수 있다라는 또 시장에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XRP 주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6월 16일 이 XRP 운명의 날이 정말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이 4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었던 이 발목 잡혔던 그런 이슈들 한 방에 훌훌 털어낼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전문가님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16일이 바로 앞으로 나와 있네요. 네, 오늘의 코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리플 가격,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 기준으로 이전에 4,900원 정도까지의 상승 펌핑이 나와준 이후 단기적인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추세선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
추세선 구간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어 준다면은 하락 추세선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하락 추세선 상단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고 지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750원 선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이동평균선에서의 관점은 어떤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이 검정색 선 24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현재 구간은 그랜빌 매수 2법칙이라는 그랜빌이라는 분이 발령을 하신 매수 2법칙 구간에 해당하는 약한 상승 시그널의 존재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 아까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이동평균선이 일봉에서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이든 하방이든 폭발의 형태가 강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응축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을 이탈하고 하방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고점 구간을 돌파하며 상승 폭발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돌파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보조지표를 키고 나서 보게 된다면 어떻느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기울기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는 모든 보조지표의 선들이 상승 기울기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지 100%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 앞으로의 기회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가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말인지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타점들이 약간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시니까요. 투자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촬영을 하시고요. 스캔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 확인을 하기 전에 저희 수익률 리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단하게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이런 조언일 뿐이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알트코인들이 날개를 달고 또 비트코인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과연 이전에 공략해봤었던 친구들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던 관심 종목들 그리고 히든코인들은 어떤 수익률이 발생을 했는지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B,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코인들을 진입을 하였었고요. 각각 10.59%, 10.19%, 10.31%, 5.8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했었느냐? 일단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비트코인 S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신호등 지표, 1시간봉 신호등 지표에서 이중 반전 패턴인 쌍바닥 형태를 그려준 모습이었고요. 추세 전환 신호인 태풍 신호가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어준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반전 형태로 가격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1시간봉뿐만 아니라 4시간봉에서 스토캐스틱을 보았을 때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 상승 시그널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 혹은 각 매물대 저항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로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 구간인 58,000원 선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플러스 10.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퍼치펭귄이란 코인이고요.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4시간봉 기준 신호등 지표에서 눌림 구간 저점 신호인
신호인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매수 신호 등장 이후에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주는 상승 시그널이 유지된 형태였기 때문에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진입을 한 이후에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진입한 이후에 시간을 길게 끌고 가지 않아요. 보통 2일에서 3일 이내로 길어지면은 2일에서 3일 이내로 이 시그널들이 마감이 되는데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고 나서 응축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으나 제가 현재 수익 구간을 유지 중이고 목표가 구간을 살짝 터치를 하진 못했지만 이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해줄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감방하며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진입 이후에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고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관점을 이제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신호등 지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승 추세 아니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보조 지표의 방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간식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페 코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4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는 이전 캔들 패턴이 약간 십자가형 캔들 패턴, 도지형 캔들 패턴이라고 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캔들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 근거로는 4시간 봉의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 중인데 이 응축 구간의 상단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제일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 보조지표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일본 기준으로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가 상방이고요. 50선이나 아니면 고점 근처에서 나와주지 않는 저점 근처에서 나와준 매수 시그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이익절을 하고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어느 구간에서 손절가를 나가느냐. 일단 진입가 기준입니다. 1차 진입가는 0.1700004원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보다 살짝 조정이 진행된 형태의 가격을 설명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시그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이후 올라가는 상승 형태의 구간에서 진입가를 드렸었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 이 저항 구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 0.1809원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2차 진입가는 어디에서 하느냐? 상승 이후 눌림을 받아주는 구간, 아까 이동평균선에서 보았을 때 22동평균선 구간의 근처 가격대인 0.16149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의 저점 구간보다 살짝 위쪽인 제가 생각하는 상승 관점, 상승 시나리오가 깨지는 구간의 가격대인 0.1563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 구간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이제 파동을 예측하는 지표를 통해서 제가 목표가 구간을 설정을 하는데 0.618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보다 살짝 아래인 0.185원 구간에다가 설정을 하였고요. 이 2차 목표가 위에도 3차 목표가, 4차 목표가가 존재를 합니다. 이 3차와 4차 목표가들은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더 디테일한 목표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에도 플러스 7% 이상 수익을 냈고요. 전체 승률 플러스 90% 이상으로 현재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전 9시에 나와주는 급등 단기 예상 종목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방송 전에 더 디테일한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의 목표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세, 지지 저항, 그 다음에 매매 시그널, 저점 신호, 고점 신호가 나와주는 신호등 매매 기법자를 배포해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시나리오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등포 근처에서 이 비트코인의 불장, 이 불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주제를 할지에 대한 이 구글 폼 링크 시트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강연 시청하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페페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보다 자세한 목표가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오프라인 강연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QR코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지만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